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앰프 매칭, 앰프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의 성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디오를 그래도 좀 해보셨다는 분들 사이에서는 음을 쪼여준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 음을 쪼여준다는 표현, 다른 영역에서 뭐 비슷한 표현들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요. 저 음식을 만들 때는 뭐 국물을 쪼여준다. 졸여준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영상 쪽이나 사진 쪽에서 명암비나 콘트라스트라는 게 있죠. 이 명암비나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면은 색감이나 영상의 색깔이 좀 쨍해지죠. 그래서 명암을 좀 쪼여준다, 콘트라스트를 좀 쪼여준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또 이제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은 사람이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살이 이렇게 좀 많은 것보다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우면서 이 체지방률을 낮추는 이런 걸 보고 좀 쪼여준다, 이렇게 또 이제 비슷하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성능을 가늠할 때는 출력보다도 뭐 무게,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전원부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고용량이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앰프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좀 이제 역설적이게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고출력이면서 이 전원부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무게가 뭐 40kg 혹은 50kg이 넘어가는 앰프라고 해서 다 조여주는 능력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름만 대면 오디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로망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고출력 앰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마크 레빈슨,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저음을 많이 내주는 성향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패스, 그리고 맥킨토시, 그리고 진공관이 들어가는 오디오 리서치,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들의 앰프들이 정말 최상위 기종이 아니고서는 의외로 쪼여주는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무게가 40kg, 50kg 이렇게 무거우면서 출력도 최소 200W에서 300W가 넘어가는 앰프들인데, 의외로 이 앰프의 스펙 중에서 댐핑 팩터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로망의 브랜드들,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유명한 이 로망의 브랜드들의 댐핑 팩터 수치가 생각보다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현대적인 성향의 앰프들의 댐핑 팩터 수치는 일반적으로 200에서 높은 제품들은 600, 800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400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현대적인 성향의 앰프들의 댐핑 팩터 수치인데, 오히려 그런 현대적인 성향의 앰프들보다 무게가 뭐 2배 이상 무거우면서 출력도 300W가 넘는 앰프들이 의외로 댐핑 팩터 수치는 100이 안 돼 버리는 그런 제품들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무게는 엄청 무겁고 고출력 앰프인데, 근데 댐핑 팩터가 이렇게 낮으면은 음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오느냐? 댐핑 팩터는 이 사운드의 스피드, 그리고 치고 빠지는 능력, 이런 느낌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댐핑 팩터 수치가 낮아버리면은 사운드가 좀 느리게 되죠. 울림은 많지만은 사운드가 좀 느려지는 경향. 가장 높은 대역에서부터 가장 낮은 대역까지 표현하는 그런 그 순간적인 다이나믹 레인지 특성이라든지 그런 특성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감미로우면서 울림이 많은 느낌은 있지만은, 웅장하면서도 풍부한 느낌은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정확한 표현력,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는 느낌, 순간적으로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을 순간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은 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지인하고 굉장히 고출력 파워앰프를 연결한 사운드를 같이 청음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앰프는 저음이 많이 나오면서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이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었거든요. 무게가 50kg이 넘으면서 출력이 300W가 넘는 파워앰프를 매칭을 해서 음악을 재생하는데, 의외로 그분이 그 사운드를 들어보더니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던 브랜드에 기대하고 있었던 제품의 음질이었는데, 의외로 출력은 높지만은 힘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나 생각보다 저 제품이 좋은 줄 알았더니 힘이 너무 없네요. 메가리가 너무 없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 제품의 성향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앰프가 무조건 성능이 떨어진다,
그 제품을 추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그분이 들으시기에 그분의 취향에 안 맞았던 거는 분명하죠. 그분이 그런 성향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던 것은 저와 같이 청음을 하셨던 그분의 경우에는 취향상 치고 빠지는 느낌이 좋으면서 타격감이 있는 사운드, 임팩트가 있는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출력이 높더라도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하면서도 저음이 퍼대대하게 많이 진행되는 그 느낌 자체가 타격감이 약하고 임팩트가 약하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력은 300W가 넘고 앰프의 무게는 50kg이 넘지만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아주 상반된 평가가 나와버리는, 오히려 힘이 너무 없다, 너무 타격감이 떨어진다, 너무 임팩트감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만 높지 굉장히 파워감이라든지 앰프의 힘은 실망스럽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 평가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제품의 평가라는 것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조건 고출력이면서 무조건 무거운 앰프가 능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앰프의 성향을 또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분류를 하자면은 양감이 많은 성향과 무게감과 중량감이 많은 성향, 그리고 쪼여주는 성향,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감이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동반되게 정비례해서 중량감과 무게감까지 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음의 양감이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방대하게 풍부하게 많이 나오면은 그게 단단한 것이다, 그게 묵직한 것이다, 그게 깊이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무조건 양감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단단하고 중량감도 좋고 깊이감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 그거는 따로 그 성향을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양감이 많은 성향과 쪼여주는 성향의 각자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감이 많았을 때의 장점이라면은 음질 형성의 기본은 그래도 어찌됐든 양감이죠. 양감. 고음도 적정하게 풍부하게 나와주고, 중음도 적정하게 풍부하게 나와주고, 중저음도 좀 풍부하게 나와줘야 기본적으로 음악을 형성하는 밸런스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감이 어찌됐든 음질의 기본이 이루어져야 된다. 양감이 있어줘야 거기에서 쪼여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살이 있어줘야 그걸 근육을 만들든지 살을 빼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양감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풍부함과 밸런스는 양감이 확보가 되어야 만들어진다. 우리가 좋은 음질을 논할 때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대역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사운드가 풍부해야 된다. 사실상 이 풍부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막연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대역 밸런스가 형성이 되고 사운드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양감이 있어줘야 된다. 양감이 많다라는 것은 풍부하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양감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쉽게 생각을 하시자면은 중저음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전체 대역에 울림이 많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중저음의 양감이 많다, 중저음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해서 중저음이 풍부해짐으로 해서 중저음이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훨씬 더 맞으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더 감미롭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윽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웅장하고 중후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좀 더 깊이감이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좀 더 질감이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양감이 동반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감이 많아지면은 공간이 넓더라도 공간감이라든지 음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더 근사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무턱대고 무조건 양감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사운드가 좀 두리뭉실해질 수가 있고, 사운드가 좀 답답해질 수가 있고, 사운드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 사운드가 좀 느릿느릿해질 수가 있고, 좀 처질 수가 있고, 그런 점은 좀 단점으로 동반될 수가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을 쪼여줬을 때의 장점은 또 무엇이냐? 이게 양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질의 근본은 어찌됐든 양감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양감만 너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음을 쪼여준다라는 것은 일종의 세공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공, 보석 원석을 세공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공을 해줌으로 해서 원래의 부피보다는 좀 더 양감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그럼으로 해서 빛이 날 수는 있죠. 세공을 해줌으로 해서. 그렇게 세공을 해주면 음을 띄워줌으로 해서 음이 좀 더 빛을 내면서 좀 더 선명해질 수가 있고요. 좀 더 투명해질 수가 있고, 입체감이나 사운드의 이미징이나 핀 포커싱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좀 더 정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음의 경우에는 부밍이 사라지면서, 부밍이 억제가 되면서 저음도 좀 더 스피드감이 살면서, 저음이 기본적으로는 너무 양감이 많아져가지고 좀 사운드가 좀 너무 부해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저음을 타이트하게 조여줌으로 해서 저음이 더 다이나믹해지고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치고 빠지는 느낌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더 단단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운드의 울림과 양감이 많아진다는 것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사운드가 좌우로 이렇게 넙대대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면은, 좌우로 넙대대해지니까 이게 공간감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운드를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은 이 사운드가 이탈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이탈력이라든지 사운드의 직진성, 그리고 사운드의 레이어링, 입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살아나는 것이 사운드를 조여줌으로 해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조건 양감을 살려주는 성향의 앰프가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조여주는 성향의 앰프만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도 아닌데, 의외로 특히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서는 이렇게 양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성향의, 소위 말하자면 밸런스감이 좋으면서, 대역 밸런스감이 좋으면서 사운드의 울림과 양감을 풍부하게 내주는 이런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사운드가 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되게 밋밋하고 이도저도 아니고, 너무 사운드가 벙벙거리고 너무 재미가 없는 그런, 사운드의 강약 표현도 약하고 사운드의 이미징, 다이나믹 이런 것도 약하면서 되게 재미없는 사운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고중량의 고출력의 파워앰프를 매칭을 해도 오히려 우리나라 가정에서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사운드가 너무 벙벙거리면서, 성능이 매우 뛰어난 하이엔드 브랜드의 파워앰프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음질을 청을 해봤는데 오히려 더 실망을 하는 그런 경우들, 오히려 힘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중저음은 너무 벙벙거려 버리고 부밍이 발생을 하고, 부밍이 뭔지 아시죠? 부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0Hz에서 120Hz 그런 정도 대역의 저음역이 너무 과도하게 부스팅이 되어가지고 공간을 울리는 듯한 그런 좀 답답한 사운드, 울림이 너무 과해지는 사운드, 그걸 보고 이제 부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밍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다른 음역대까지 사운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명료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다른 음역대까지 이렇게 마스킹이 되고 번지면서, 사운드가 번지면서 그 대역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사운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운드의 정확도라든지 명료도를 심하게 훼손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고 듣기 싫은 사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힘좋다라는 고출력 앰프를 사용을 했는데, 저 앰프는 되게 밸런스감이 좋은 브랜드야. 그러면서도 고출력이고 되게 힘 좋은 앰프야. 그랬었는데 그런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특히 AB 클래스 방식의 그런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밸런스감이 더 엉망이 돼버리고 더 지저분해져 버리고, 사운드는 힘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더 맹숭맹가리가 없어지고 더 답답해지고 더 재미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향의 앰프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앰프들을 우리나라 가정에서 매칭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아예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제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널찍널찍하죠. 그리고 층고가 높아요. 뻥뻥 뚫려 있으면서도 층고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이 층고가 2.3m에서 2.4m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층고가 대부분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층고 높이도 뻥뻥 뚫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3m와 3.3m라고 하면은 그 넓은 거실 공간에서 1m의 공간이 전부 다 더 추가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천정을 통해서 반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라든지 횟수가 그 경우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질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층 구조인 경우도 많죠. 미국 가정의 경우에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2층의 일부 2층 공간을 이용하면서 거실 공간은 복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층고가 3m 이상만 되는 게 아니라 4m, 5m 이상까지도 되기 때문에 미국 환경과 우리나라 환경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볼륨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스피커를 뒷벽에서 좀 떼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죠. 거실의 정중앙 정도의 스피커를 놓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환경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볼륨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 제품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해당 스피커에 최적화되어 있는, 해당 파워앰프, 해당 앰프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적정한 볼륨의 형성이, 적정한 볼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렇게 미국 환경에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우리나라 환경에 갖다 놓고, 특히 뒷벽에서 바짝 붙여놓고, 마나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스피커 앞으로 그렇게 빼놓으면 어떻게 해? 뒤로 바짝 붙여! 이렇게 마나님께서 성화를 하면은 그걸 못 이기시고 뒷벽에 바짝 붙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오디오 제품들이 특히 이제 대형 스피커라든지 대구경 우퍼가 달려져 있는 스피커라든지 대형급 스피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매칭하는 고출력 파워앰프들을 매칭을 했을 때에는 그 제품들을 만든 제작자들이 원하는 사운드라는 것은 적정하게 1차 반사점, 여기서 말하는 1차 반사점이라는 것은 스피커를 이렇게 놓으면은 예컨대 좌우측 1차 반사점, 천장 상단 1차 반사점, 스피커 바닥 1차 반사점, 심지어는 스피커 뒷벽도 1차 반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반사점에 적정한 거리와 적정한 시간을 두고 반사가 이루어졌을 때 중저음이 공간을 때리는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가 이루어졌을 때마다 3dB씩 음량이 추가가 돼요. 음의 에너지가 증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증폭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벽에 바짝 붙여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모서리에서 한 번만 반사가 돼야 될 게 모서리를 튕기면서 3쿠션으로 한 3번 정도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너무 빨리 원치 않게 사운드가 너무 부스팅이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부밍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운드가 답답해지고 사운드가 무거워지고 부밍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그 제작자들이 원했던 원래의 사운드가 구현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스피커를 적정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정한 공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환경보다는 좀 더 넓은 환경, 이거 미국 제품을 지금 대표적으로 예로 들고 있으니까요. 미국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파트 환경보다는 좀 더 넓으면서 여유로운 공간에서 적정한 볼륨을 유지하면서 감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뒷벽에서 좀 뗄 수가 있고 좌우측에서도 좀 뗄 수가 있고 천정 층고도 약간 더 높다거나, 그리고 이제 1차 반사점에 룸투닝제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든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고성능 자동차를 성능을 누려보고 싶으면은 좀 자동차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성능 자동차를 샀는데 강남 역삼동이라든지 강남 이런 데에서만 운행을 하면은 엄청나게 막혀요. 속도 20km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뭔가 고성능 제품의 고성능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고성능 자동차를 속도를 좀 밟아주는 것처럼 고성능 오디오, 대형급 오디오를 구매를 하셨으면은 볼륨도 어느 정도 높여줘야 적정한 데시벨의 음량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정한 데시벨 내에서, 적정한 음량 내에서 밸런스가 오히려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인하고 키가 작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운동을 한다, 아니면 무슨 경기를 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좁디 좁은 숲에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거인 입장에서는 움직이기가 좀 더 제약이 생기니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키가 작은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근육이 많은 거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키가 작은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거는 맞는데, 오히려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움직임에 제약이 생기면서, 액션에 제약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상황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스피커들, 미국을 대표하는 고용량의, 고중량의
고출력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우리나라 환경에서 벽에 바짝 붙여놓고 사용했을 때 1차 반사점을 통한 사운드의 적절한 반향음, 적절한 공간음, 적절한 어쿠스틱 환경,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스피커를 배치를 하고 볼륨 확보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냥 그 숲속에 갇혀져 있는 거인 마냥 답답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오히려 지저분하고 사운드가 오히려 엉키고 사운드가 다이내믹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스피드감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므로 해서 정확한 대역간의 정확한 표현력을 못 해주게 되는, 그러므로 해서 사운드가 막 번지게 되는 거예요. 사운드가 뭉치게 되는 거예요. 사운드가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사운드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힘이 없게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힘이 좋은 앰프를 매칭을 했으면 사운드가 좀 더 명확하고 다이나믹하게 느껴진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운드가 답답하고 사운드가 엉키고 사운드가 불분명하고 사운드가 지저분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도대체 성능이 좋은 앰프가 맞냐,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앰프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세팅을 잘 해놓고 사용을 하면 진짜 현장감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대역에 이렇게 에너지가 실림으로 해서 사운드의 밀도감이 붙고, 사운드의 찰기라든지 사운드의 탄력감이라든지 사운드의 살집, 우리가 사운드의 음질에 살집이 붙었다, 중역대에 살집이 붙어서 참 듣기가 좋다, 이런 표현들도 쓰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감이 풍부하게 재생하는 앰프를 사용했을 때 그런 사운드에 살집이 붙고 사운드의 밀도감이 붙음으로 해서 이 넉넉한 공간감, 그리고 웅장하면서도 넉넉한 공간감, 그리고 에너지감, 이걸 느꼈을 때의 쾌감도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훨씬 더 사운드가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근데 문제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커의 배치, 넉넉한 공간, 적정한 볼륨,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를 확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비교 청음도 해보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은요, 오디오를 아직 전문적으로 하이파이 오디오, 특히 하이파이 오디오에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직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양감이 좀 풍부한 사운드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해요. 일단은 그동안 내가 조그마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했다거나 조그마한 PC용 스피커를 사용했다거나 오디오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좀 작은 오디오를 사용했다거나 북실프 스피커로 사운드를 들어왔다거나, 그러면은 좀 큰 사운드에 대한 로망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래서 당장에는 큰 스피커에 양감이 많이 나오는, 울림이 많이 나오고 공간감이 널찍하게 나오는,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면은 대부분은 음질이 아주 좋다라고 만족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 오디오를 좀 취미로 여기고 오디오 마니아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드디어는 무조건 양감이 풍부하기만 한, 무조건 양감만 넉넉한 사운드가 무조건 좋은 사운드는 아니구나, 그걸 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든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앰프를 선택을 할 때에도 조여주는 성향의 앰프가 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사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여준다라는 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체지방을 조절한다, 그런 개념하고 얼핏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체지방을 아예 없애준다라고 해서 사람의 몸이 항상 보기 좋은 것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체지방률이 한 10% 정도? 그런 정도가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이지 않은가, 가장 오히려 건강해 보이지 않은가. 오히려 체지방률이 한 5%, 6%, 3% 이런 정도가 되면 오히려 그게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체지방률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그게 항상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음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드를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단단하고 너무 정교하게 쪼여주기만 한다라면은 그거는 좀 다소 어떻게 보자면은 경직된 사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딱딱한 사운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탄력감이 없는 사운드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양감이 없어짐으로 해서 찰진 듯한 느낌, 탄력감 있는 느낌이 너무 없는 사운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는 쪼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쪼여줄 것인가. 제가 아까 영상 첫 부분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고출력 앰프를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비싼 앰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무슨 뭐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자면은 밸런스감이 좋은 사운드, 중립적인 사운드, 평탄한 사운드, 이렇게 대표되는 밸런스 지향적인 사운드들이 있어요. 좋게 말하자면은 중립적이고 평탄한 사운드고 뭐 저 균형 잡힌 사운드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오디오 쪽에서는, 오디오 마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중립적이고 평탄한 사운드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심심하고 재미없고 밋밋한 사운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그 정도 가격대에서도 좀 더 익숙하게 많이 사용이 되어지면서도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몇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들이 밸런스감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욕을 먹지는 않아요. 이 제품이 크게 단점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골수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약간 개성이 강하면서도 오디오적인 쾌감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되게 욕을 먹는다기보다는 인기가 별로 없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운드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앞다퉈서 그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앞다퉈서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또 별로 없는, 그래서 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마니아들 사이에서 왜 인기가 없느냐, 오디오적인 쾌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운드를 조여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를 짜릿하게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 사운드를 특정 대역을 중역대를 이렇게 이탈시켜주는 느낌, 해상력을 확 살려주는 느낌, 뭔가 내가 답답함이 있었을 때 그 브랜드 앰프를 사가지고 연결을 했을 때 사운드가 이렇게 쫙 살아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어요. 중립적이면서 평탄하기 때문에 그 앰프를 매칭한다라고 해서 오디오적인 어떤 뭐 스펙타클이라든지 오디오적인 기교라든지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마니아분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교체를 했을 때, 제품을 바꿔서 연결을 해줬을 때 어떤 특정 대역이 뭔가가 변화가 딱 이렇게 눈에 띄게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단순히 밸런스감 좋고 평탄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그 앰프를 매칭한다고 해서 그런 오디오적인 특성들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가 않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피커 자체는 나쁘지 않은 스피커를 장만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양감만 퍼대대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오디오적으로 좀 더 세공이 되어 있고, 오디오적으로 좀 더 다듬어져 있고,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오디오적으로 소리의 선명도나 해상력도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서 대역 분해력도 좋고, 중저음도 치고 빠지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중저음이 정확하고 스피드감도 있으면서도 다이나믹하고 단단한 느낌도 있어줘야 된다. 이러한 오디오적인 기교와 오디오적인 정확성, 스피드,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이런 기교, 재미 요소, 이런 느낌들도 어느 정도 살아서 사운드가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매칭하는 앰프는 쪼여지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성향의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쪼여주는 능력, 오디오적인 쾌감을 살려줄 수 있는 사운드의 음질의 변화를 크게 일으켜주는 그런 앰프가 대표적으로 어떤 앰프인가? 이게 또 뭐 평소에 추천하던 제품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상당히 좀 뭔가 그 평소하고는 다르게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했던 표현도 써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예로 안 들 수가 없는데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앰프들 중에서 이 쪼여주는 성향이 가장 우수한 앰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캄의 G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캄의 G클래스 방식 앰프가 쪼여주는 느낌, 다이나믹의 느낌, 치고 빠지는 듯한 느낌,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G클래스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 AB 클래스 방식과는 다르게 일종의 터보 증폭 모듈을 추가로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다이나믹의 능력이라든지 쪼여주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캄의 G클래스 방식 앰프가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구형 SA30의 경우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SA30 중고로 구매하시면은 100만원 중반? 이 정도면은 구매하시지 않나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중량, 비슷한 출력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나 D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캄의 그 앰프가 훨씬 더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치고 빠지는 능력이라든지 중역대의 명징함, 중역대의 정교함, 중역대의 또렷함, 그러면서도 대역 분리가 또렷또렷하게 명확하게 되는 듯한 느낌, 채널 분리도, 그리고 특히 중저음의 깔끔하면서도 단단한 표현력, 이런 느낌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SA30 다음으로 나온 SA35의 경우에는 성능이라든지 소리의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사운드의 펼쳐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좋아져서 SA35가 무게가 뭐 12.7kg 그런 정도 되거든요.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가격대는 300만 원대의 올인원 앰프인데 얼추 한 1000만 원 초반? 좀 높게 보자면은 1000만 원 초반대의 스피커를 완벽하게 구동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준수한 만큼은 구동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SA35는 사운드를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을 해주는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1000만 원 초반대의 스피커를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하시고 나서 SA35가 구동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중저음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중저음이 왕성하게, 중후하게, 그윽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저음이 생각보다 덜 나오지? 그걸 가지고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형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 대형 스피커가 운동선수로 치자면은 일본 스모 선수처럼 이렇게 넙대대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건가? 그 사운드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컨대 거기에 아캄 SA35를 매칭을 하면은 스모 선수라든지 레슬링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뛰고 잘 서는, 그러면서도 잘 치는, 잘 차는 축구 선수와 비슷한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본인이 스스로 경험상 알고 계시는 거에 비해서 중저음의 양감이 조금 줄어들면은 이 앰프는 성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저음 양감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앰프의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석 원석이 있어요. 보석 원석이 가치를 발하려면, 빛을 광채를 내려면, 투명하면서도 눈부신 빛 광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공을 해야죠. 세공을 해야죠. 깎아내야죠. 그럼 부피가 줄어들어요. 내가 원석을 이만한 걸 맡겼는데 왜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었어? 야 이씨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술자가 세공 기술자가 정말 엘레강스 하면서도 정말 눈부시게끔 너무나 그 예술적으로 세공을 해놨으면 가치가 월등히 올라간 거죠. 부피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캄의 이 SA35 같은 경우에도 저음의 양감 자체는 살짝 빠져요. 좀 더 빠집니다. 일반적인 다른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대형급 스피커,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다이나믹이라든지 채널 분리도라든지 저음의 펀치감이라든지 저음의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조여준다라는 것은 양감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양감을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거죠. 체지방을 줄이면서. 그래서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을 운동을 시키면은 몸무게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몸무게가 오히려 약간 줄어들지.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헬스를 하게 되면은 몸무게가 한 85kg에서 90kg까지 줄어들면서 몸무게 체형이 좀 더 다이어트가 되죠. 그렇지만 훨씬 더 근육량이 늘면서 훨씬 더 건강해지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워감도 좋으면서 탄력감도 좋으면서 구동력도 좋으면서 저음의 양감이나 중량감도 나쁘지 않은, 저음의 무게감이나 중량감이나 깊이감도 우수한 아캄 앰프는 또 뭐냐 그러면은 SA35가 저음의 양감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니 그건 나는 불만이다. 저음의 중량감이나 무게감도 굉장히 훌륭하면서 쪼여주는 능력까지 같이 좋은 앰프는 뭐냐? 그러면 같은 아캄의 SA45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아캄 SA35가 1000만 원 초반대 스피커를 낮게 보자면 75%에서 잘하면 한 85%까지 구동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캄 SA45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대 대부분의 스피커를 높게 보자면 90%까지 구동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캄 SA45는 중저음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중저음도 나름 묵직하면서도 중량감 있게 재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캄 SA45가 거의 가격을 감안하면 만능에 가까운 앰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 조여주는 성향이 좋은 앰프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AB 클래스 방식 앰프 중에서 조여주는 성향이 먼저 드러나는, 야, 이 앰프 조여주는 능력이 되게 좋네, 뭔가 스피커를 좀 음질을 좀 조여주고 싶을 때는 이 앰프 쓰면 되겠네, 그런 느낌이 강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AB 클래스 방식 앰프들 중에서 조여주는 느낌이 제일 좋은 앰프가 바로 심오디오입니다. 심오디오. 다만 심오디오의 조여주는 느낌은 워낙 사운드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명징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음악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운드가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 있는 환경, 아니면 그런 스피커들과 매칭하는 것은 주의하시면 되겠죠. 누가 무조건 단점이 드러나는 매칭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누가 부추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점이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매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심오디오의 340i 그리고 700i 이 두 가지 앰프, 물론 이제 프리파워 앰프는 더 우수하고요. 그 두 가지 앰프가 대표적으로 그 가격대를 가장 대표하는 조여주는 성향,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성향의 앰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네임 오디오도 조여주는 성향이 뛰어난 제품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네임 오디오의 노바피도 성능이 좋죠. 요즘 인기가 좋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임 오디오의 300 시리즈 프리파워 앰프들을 사용해보면 조여주는 느낌이라든지 사운드를 좀 정리정돈을 해주는 느낌, 그리고 치고 빠지는 느낌, 이 느낌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임 오디오의 성향을 두고 대표적으로 리듬 앤 베이스가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했었고, 네임 오디오를 대표하는 성향이 리듬 앤 베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듬 앤 베이스가 무슨 뜻입니까? 일종의 템포감을 표현하는 뜻이죠. 스피드감도 좋고 음악적인 리듬감도 좋고 템포감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템포감이라는 게 탄력감도 좋고 스피드감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네임 오디오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성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네임 오디오만큼 음악성도 좋고 음악적인 표현력도 좋고 섬세함이나 따스한 느낌도 좋으면서 심지어는 치고 빠지는 템포감이나 탄력감도 좋은, 그러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 단정하면서 음악적인 표현력도 좋은 그런 앰프 브랜드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네임 오디오의 프리파워 앰프가 슬림하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어마어마한 고출력의 앰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단점으로 작용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더라. 그런데 반대로 네임 오디오의 경우에는 타사의 스테레오용 파워앰프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오히려 네임 오디오는 모노블록으로 구성을 하면서 각 채널별 제어력, 각 채널별 스피드, 각 채널별 댐핑 팩터, 그런 특성들을 더 부각을 시키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중저음의 양감이나 불필요한 사운드의 울림은 적절하게 이렇게 정제를 시키면서 딱 절묘한, 음악적으로나 오디오적으로나 딱 절묘한 사운드를 효율적으로 내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실제로 음질을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특성의 음질을 내주는 게 바로 네임 오디오의 프리파워 앰프들이다. 그 점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은 골드문트,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건 성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드문트, 저는 이제 구형 골드문트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천을 하고 그러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690은 물건이 참 좋은 물건이긴 합니다. 690 가격은 무조건 물론 비싸죠. 골드문트가 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싼 게 최대의 단점이죠. 골드문트의 최대 단점은 너무 비싸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690 정도만 사용을 해보더라도 참 이게 사운드의 밸런스가 너무 오디오적으로 기교가 딱 맞는 사운드를 너무 잘 내준다. 사운드의 첨예함, 사운드의 이미징의 표현, 사운드의 정교함, 모든 대역의 정확한 스피드의 정교함,
그런 느낌. 이 AB 클래스 방식 앰프 제작사 중에서 가장 사운드의 스피드에 예민하게 제작을 하는, 튜닝을 하는 브랜드가 골드문트거든요. 골드문트 제작사의 그 직급이 제일 높은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수학 박사 아닙니까? 수학 박사. 골드문트는 음악성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과학으로 음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수학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각 대역별 이 밸런스, 스피드 이거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적절하게 쪼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중저음역대라든지 중역대의 이 잔향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산만스럽게 표현되지 않고, 저음은 벙벙거리지 않고, 괜히 분위기 있는 사운드, 감성적인 사운드 만든답시고 저음을 약간 뭉개뜨리면서 양감을 더 과도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착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확한 사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운드를 띄워주는 느낌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매우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골드문트죠. 그래서 골드문트 690 같은 경우만 매칭을 딱 해보더라도 굉장히 그 사운드가 좀 팽팽하게 조율이 되는 것 같은, 굉장히 명징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팽팽하고 또렷또렷하면서도 이미징이 굉장히 빛이 나는 것처럼 예쁘게 표현이 되는 듯한, 그게 사운드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물감이 수채화해서 물감이 이렇게 흩뿌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 빛깔이 투명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팽팽하게 조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는 브랜드가 골드문트더라 이겁니다. 무조건 사운드의 울림, 사운드의 양감, 중저음의 양감을 줄여주기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쪼여진 사운드,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오디오적인 이미징이 좋은 사운드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디서나 좋은 오디오적인 음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절하게 쪼여져 있는 사운드,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에서 너무 대역 간의 분리력이라든지 대역 간의 탄력감, 대역 감의 텐션감, 이런 느낌들이 너무 모호한 상태에서 양감만 그냥 퍼대대하게 나오는, 너무 과도하게 중립적이고 너무 과도하게 자연스럽게만 나오는, 양감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운드만 무조건 좋은 사운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렇게 당겨줄 때는 당겨주고, 좀 그 재단을 해줄 때는 재단을 해주고, 정교하게 깎아줄 때는 깎아주고, 그리고 타이트하게 조여줄 때는 조여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때는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제가 오디오의 음질을 표현을 하면서 사운드의 중역대가 말랑말랑하다, 찰기가 느껴진다, 또 쫀득쫀득하다, 감칠맛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탄력감이 있다, 탱글탱글하다,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오디오 리뷰어가 그런 표현을 쓰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하이파이 오디오로 음질을 만들었을 때 적절한 탄력감, 적절한 텐션감, 탄력감이나 텐션감이나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적절한 탄력감과 밀도감이 공존을 했을 때 훨씬 더 즐거운 사운드, 좀 더 재밌는 사운드, 좀 더 실제 같은 사운드, 좀 더 오디오적으로 수준 높은 사운드가 만들어지더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면서 좀 더 유익한, 유쾌한, 재밌는, 즐거운 음질을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 음질로 구분이 가능하게끔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